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우리 각기둥과 각불 학습했는데요. 네, 이어서 원기둥과 원불, 구까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기둥이지만 원기둥과 또 각기둥은 어떻게 다른지, 또 원뿔과 그리고 각불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들도 구별해서 학습해 보고요. 그리고 구와 원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 볼게요. 어떤 도형을 우리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또 구가 되고 원기둥이 되고 원뿔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탄탄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우리가 입체 도형까지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 클래스까지 해서 네, 누적된 내용들 잘 개념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각기둥과 원기둥은 조금 다릅니다. 각기둥은 삼각형과 같은, 그래서 이 세모 속에 뭐 3, 4, 5 이렇게 몇 각형인지, 그래서 그 몇 각형이 밑면이 되고요. 그리고 옆면도 특징이 있죠. 옆면이 네,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기둥을 보면요. 일단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한 것은 같죠. 그런데 네, 원입니다. 네, 합동인 것도 동일해요. 그런데 원이 밑면이고요. 그리고 옆면을 쭉 펼쳐주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직사각형이죠. 그런데 그 가로가 네, 이 밑면을 펼친 거기 때문에 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으로 오면 각기둥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네, 밑면에 이렇게 가로에서 네, 이 둘레가 바로 이렇게 옆면에 가로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겉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넓이를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또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 네, 밑면의 둘레를, 그래서 원주를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넓이와 원주 구할 때 공식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리고 원주율 곱한 게 바로 밑면이잖아요. 네, 이 부분과 이 가로를 구할 때 네, 바로 반지름 곱하기 2 해주고 그 다음에 원주율을 또 곱하죠. 네, 이 부분이 잘 구별되고요. 거기에 높이를 곱해줘서 이 직사각형 옆면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부피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밑면, 그래서 원을 구하죠. 그 원을 높이만큼만 네, 추가로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높이만 해줘서 네, 부피는 그래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항상 섞여서도 나오기 때문에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네, 탄탄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원뿔도 우리가 각뿔과 학습했던 내용 같죠? 네, 이 위에 부분이 꼭지점으로 네, 딱 모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 파티 할 때 원뿔 모양의 우리가 모자를 쓰고 생일 파티 많이 하잖아요. 네, 딱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면은 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따라가는 선 있죠. 그 선을 바로 모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과 같은 경우는 네, 원의 중심으로 쭉 내려오겠죠. 나중에 중학교 과정에서 이 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 내려오는 이런 일반적인 원뿔 구하고요. 그리고 이 모선까지 이용해서 네, 이 길이들을 구하는 내용들도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선 그림에서 모선과 높이 네, 구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잘 주의해서 봐주고요. 그리고 내가 밑면을 넓이를 구해야 된다. 아니면 네, 이 부분 우리가 겨냥도잖아요. 만약 전개도로 펼쳐준다면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렇게 원이 그려질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을 펼쳐주면 네, 이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런 그림의 원리들, 그리고 네, 어떤 전개도를 내가 접어서 이 원뿔 모양으로 딱
접어줄 때, 그렇죠? 접어줬을 때 이 옆면이 딱 만나는 이 부분이 바로 모선이겠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길이와 그리고 밑면에 또 원 둘레가 서로 그 길이가 같겠구나, 딱 맞물리겠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과 구는 다릅니다. 우리가 연습장 한 장, A4 용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 A4 용지에 내가 원을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려지는 동그란 납작한 그 원은 그냥 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는 입체 도형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공을 보잖아요. 야구공을 본다든지 탁구공을 봤을 때, 네, 어느 방향으로 봐도 원처럼 생겼지만 그런데 입체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땅 위에 올려놔도 책상 위에 올려놔도 붕 떠 있죠. 네. 그걸 바로 입체 도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그냥 그리는 종이 하나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떤 공간까지 차지하는, 그래서 땅에다가 놔둔다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어떤 종이가 있을 때, 네. 원은 그냥 종이 위에 그려진 원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는 어느 쪽에서 봐도 똑같은 원 모양이고요. 일단은 입체 도형입니다. 구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구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부터의 길이를 구해도 다 원의 중심까지의 이 길이는 동일하죠. 그 중심, 그 한가운데 마치 우리가 지구본을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가 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중심, 지구본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생긴 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본과 같죠? 자,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의 한 점을 이은 부분 반지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한다. 원 모양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툭 자른다면 구의 중심을 지나게 툭 잘라준다. 그러면 원이 생기겠죠. 그 원에서 또 반지름 이 길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의 한 단면을 본다면 또 원이겠죠. 어떻게 모양이 평면과 입체로 구별되는지 계속 스스로 개념 정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시키잖아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면 원기둥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만을 주고서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부피를 구하라고도 합니다.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시키면 이렇게 둥글게 되기 때문에 밑면이 생기고요. 그리고 뿔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원을 회전시키잖아요. 그러면 구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어떤 평면인데, 그래서 평면 도형을 내가 회전시킨다. 그러면 다 어때요?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림에 의해서, 그림의 원리대로 내가 종이 한 장을 연필에 한쪽에 붙여가지고 내가 이걸 연필을 돌려봤어. 그러면 그려진 모양이 정말 입체구였구나. 이렇게 휴지통처럼 생겼겠구나. 내가 생일 파티할 때 봤던 그 모양이 되는구나. 탁구공 모양이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봐왔던 입체도형과 연결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시나 중학교 때 2학기 내용에서 이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도 중요합니다. 건널비, 부피 모두 구해야 하니까요. 개념부터 차근차근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